엄마 아빠 미안해. 내가 또 사기를 당했어. 나 어쩌지? 어쩌자고 또 같은 실수를 한 걸까? 내 자신이 너무 한심해. 여기는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입니다. 한 소녀가 절망감에 휩싸여 오열을 하고 있는데요. 두 번째 실수라고 하는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마리아 씨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따라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리아예요. 리우데자네이루에서 온 댄서입니다. 바닥에서 아니 지옥에서 다시 일어난 저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댄서 지망생이었고 브라질리우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매일 12시간씩 춤을 추던 아이였습니다. 춤은 제 생명이나 다름없죠. 하지만 이 열정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걸 매일 실감하고 있었어요. 브라질은 경제 위기로 힘든 상황이에요. 물가는 치솟고 일자리는 줄어들고 있죠. 댄서들에겐 더 힘든 시기랍니다. 공연장들이 문을 닫고 문화예산도 줄어들고 있거든요. 제 친구들 중 몇 명은 이미 뉴욕이나 런던으로 떠났어요. 그들은 그곳에서 나름대로 자리를 잡았다고 하더라고요. 페드로는 브로드웨이 공연에 캐스팅되었고 아나는 유명 팝가수의 백댄서가 되었대요.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부럽기도 하고 초조해지기도 해요. 그만둔 친구들은 더 많죠. 다들 생계를 위해 댄서를 그만둘 때마다 저희 삶도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도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거울을 봤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제 현실을 그대로 보여주지만 오늘도 힘내자 마리아. 매일 이렇게 다짐을 했습니다. 연습실로 향하는 길, 거리의 활기찬 모습과는 달리 제 마음은 매일 무거웠어요. 월세를 못 내는 달이 더 많았거든요. 이번 달은 꼭 채워야 하는데 한숨이 절로 나오는군요. 브라질의 치안 상황도 걱정이에요. 길거리 범죄가 늘어나고 있어서 늦은 밤 연습을 마치고 돌아갈 때면 항상 불안해요. 경찰들도 별로 도움이 되지 않죠. 연습실에 도착하면 모든 걱정을 잊게 돼요. 음악이 흐르고 제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저는 다른 세상에 있는 것 같아요. 춤은 제 유일한 탈출구랍니다. 하지만 현실은 춤추는 동안만 잠시 잊을 수 있을 뿐이에요. 연습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생활고의 무게가 어깨를 누르죠. 오늘은 거리 공연을 해볼까?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 결심했어요. 코파카바나 해변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죠. 사람들이 모여들고 박수도 쳐주더라고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조금씩 모으면 되겠지. 그때였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제 모자를 낚아채 달아나는 거예요. 저기요. 돌려주세요. 소리치며 뒤쫓았지만 좁은 골목으로 사라져버렸네요. 경찰에게 신고했지만 그들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또 그런 일이군요. 신고는 접수했으니 돌아가세요. 이게 전부였습니다. 브라질의 현실이 이래요. 범죄는 늘어나는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눈물이 멈추질 않았어요. 오늘 번 돈은 고사하고 내일 먹을 빵 살 돈마저 없어졌으니까요. 이게 정말 내가 꿈꾸던 삶일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지? 나의 재능을 알아봐줄 사람은 없는 걸까? 하지만 내일도 나는 또 춤을 출 거예요. 춤은 제 전부니까요. 다음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어요. 뭔가 달라져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연습실로 향하는 길에 우연히 포스터 하나를 발견했어요. 세계적인 댄스 컴퍼니 오디션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거야 내 기회. 포스터를 사진으로 찍고 연습실로 달려갔습니다. 평소보다 더 열심히 연습했어요. 이 오디션에 합격하면 모든 게 달라질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부풀었거든요. 연습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오디션 지원서를 작성했어요. 하지만 지원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하지 고민하다가 결국 제 가장 친한 친구 루이자에게 연락했어요. 루이자,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중요한 오디션이 있는데 다행히 루이자는 돈을 빌려주겠다고 했죠. 친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게 되다니 정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며칠 후 기다리던 연락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1차 심사에 통과하셨습니다. 믿을 수 없었어요. 기쁨의 눈물이 흘렀죠.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2차 오디션을 위해 더 열심히 준비해야 했거든요. 2차 오디션 당일 저는 떨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려 애썼답니다. 그들은 너무나 프로페셔널해 보였어요. 완벽한 영어, 세련된 옷차림, 제 꿈이 눈앞에 있는 것만 같았죠. 마리아, 당신의 재능은 대단합니다. 우리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셨나요? 이 말을 들었을 때 눈물이 날 것 같더라고요. 네, 물론이죠. 제가 대답했어요. 그들은 계약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제 모든 저축과 친구들에게 빌린 돈을 털어 지불했어요. 힘들게 모은 돈이었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했거든요.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해진 저는 그들의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엔 아무도 없었어요. 가짜 명함, 가짜 계약서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예요. 그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늘만 쳐다보며 중얼거렸어요. 집에 돌아와 침대에 누워 며칠을 울었어요. 친구들은 걱정돼서 자주 연락했지만 전화를 받고 싶지 않았답니다. 제 꿈이 희망이 모두 사라진 것만 같았거든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어요. 이대로 포기하면 안 돼. 라고요. 힘겹게 일어나 거울을 봤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지만 그 눈에는 여전히 춤에 대한 열정이 남아있더라고요. 다시 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엔 작은 걸음부터 시작했어요. 지역 댄스 학원에서 아르바이트를 구했고 밤에는 연습을 계속했죠. 낮에는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고 밤에는 제 춤을 갈고 닦았어요.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 밤 잠들기 전 나는 할 수 있어라고 되뇌었죠. 때로는 눈물이 나기도 했지만 그때마다 더 강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느 날 학원에서 가르치던 한 학생의 어머니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선생님, 정말 춤을 잘 추시네요. 제가 아는 공연 기획자분이 계신데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또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번에는 신중하게 접근하기로 했죠. 모든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천천히 진행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작은 공연에 설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답니다. 무대에 올랐을 때 그 느낌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어요. 관객들의 박수 소리, 음악, 그리고 제 몸의 움직임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죠. 공연이 끝나고 분장실로 돌아왔을 때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어요. 눈물과 땀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빛나 보였어요. 그때 알았죠. 이게 바로 제가 원하는 삶이라는 걸요. 작은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니 제 인생이 다시 궤도에 오른 것 같았어요. 희망이 샘솟더라고요. 그때 제 가장 친한 댄서 친구 카를로스가 찾아왔습니다. 마리아, 너에게 대박 기회가 있어. 카를로스는 중국의 큰 엔터테인먼트 회사 투자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 투자자가 제 영상을 보고 큰 관심을 보였다나 뭐라나요. 직접 만나보는 게 어때? 카를로스가 제안했죠. 처음엔 의심스러웠어요. 하지만 카를로스는 제가 가장 믿는 친구였어요. 그가 보증하는 거라면 괜찮겠지 싶었죠. 그래, 한번 만나볼게. 제가 대답했어요. 약속 당일 고급 호텔 로비에서 그 투자자를 만났어요. 세련된 양복 차림의 그는 정말 프로페셔널해 보였습니다. 마리아 씨, 당신의 재능은 세계적이에요. 우리가 함께 일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을 겁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뛰게 만들었어요. 꿈만 같았죠.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제가 물었더니 그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당신은 스타가 될 거예요. 구체적인 계획도 제시했습니다. 중국에서의 공연 투어, TV 출연, 심지어 영화 출연 기회까지요. 눈앞이 아찔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환점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니 저의 개인정보가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건 당신의 미래를 위한 계약서예요. 망설여졌지만 카를로스가 옆에서 계속 긍정적으로 말해주더라고요. 결국 모든 문서에 동의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하고 그들은 곧 연락하겠다며 떠났어요. 처음 며칠간은 설렘으로 가득 찼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불안해진 저는 카를로스에게 연락했지만 그도 받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보름, 한 달 시간이 흐를수록 불안감은 커져갔어요. 결국 경찰에 신고했지만 그들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손을 놓더라고요. 그제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또다시 사기를 당했다는 걸요. 그것도 가장 믿었던 친구와 함께. 그 순간 느낀 절망감이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모든 것을 잃은 것 같았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꿈도 희망도 그리고 가장 소중한 우정까지 모두 사라진 것 같았죠. 며칠 동안 방 안에서 나오지 못했어요. 먹지도 자지도 못했답니다. 친구들이 걱정돼서 찾아왔지만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냥 혼자 있게 해줘. 이렇게 말하는 제 목소리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은 더 이상 제가 아닌 것 같았어요. 두 번의 사기로 모든 걸 잃었다는 생각에 숨이 막혔습니다. 빚더미에 올라앉은 저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정말 끝이야 중얼거리며 바닥에 주저앉았죠. 춤을 추고 싶은 마음조차 사라졌어요. 평생 꿈꿔왔던 무대, 관객들의 환호, 그 모든 것이 이제는 그저 허황된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카를로스의 배신이 가장 아팠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함께 꿈을 키워왔던 친구가 어떻게 나를 이용해 사기칠 수 있을까 이해할 수 없었죠.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되니 세상이 무서워졌어요. 중국인 투자자라는 사람을 왜 믿었을까? 정말 한심했습니다. 며칠 후 엄마가 찾아오셨어요. 문을 열어드리지 않으려 했지만 엄마의 간곡한 목소리에 결국 문을 열었죠. 엄마는 말없이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따뜻한 품에 안겨 저는 울음을 터뜨렸답니다. 마리아, 넌 춤 그 자체야. 포기하지 마. 엄마의 말씀에 가슴이 미어졌어요. 하지만 이번엔 그 말이 와닿지 않았어요. 엄마, 이제 정말 못하겠어요. 다 잃었어요. 돈도 친구도 꿈도. 그날 밤 오랜만에 거울 앞에 섰어요. 눈물로 얼룩진 얼굴, 지친 몸, 더 이상 춤추는 저를 상상할 수 없었죠. 춤을 포기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절망의 늪에 빠져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멍하니 휴대폰을 보고 있었죠. 그때 우연히 BTS의 라이브 방송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지나치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끌리는 힘이 있더라고요. 방송을 보다 보니 놀라운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BTS 멤버들의 완벽한 퍼포먼스도 대단했지만 그들의 태도와 말하는 방식이 더 인상 깊었죠. 서로를 배려하고 팬들에게 감사해야 하는 모습이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이 인터뷰에서 한국의 연습생 시스템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어요. 춤과 노래 연습은 물론이고 인성 교육까지 체계적으로 이뤄진다는 거예요. 그 순간 어릴 적 배웠던 태권도가 떠올랐습니다. 태권도 도장에서 배웠던 충효, 예의, 겸손 같은 가치들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가르침이 한국 문화의 근간이었던 거예요. BTS의 모습에서 그 가치들이 그대로 살아있는 걸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이런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문득 깨달았어요. 아, 나도 저런 환경에서 춤추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순간 제 안에 꺼져가던 불씨가 다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K-팝에 대해 더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 트레이닝 시스템, 그리고 세계적인 성공 스토리, 모든 게 신기하고 멋져 보였죠. 어쩌면 이게 내 새로운 기회일지도 몰라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다 우연히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댄스 대회 소식을 접했습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이거야 하는 직감이 왔죠.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돈도 없고 한국어도 못하고 그래도 포기할 순 없었습니다. 밤낮으로 일하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카페에서 일하고 밤에는 술집에서 서빙을 했죠. 쉬는 시간엔 한국어를 공부했고요. 힘들었지만 한국행이라는 목표가 저를 지탱해 주더라고요. 부모님께 제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엔 반대하셨어요. 마리아, 또 사기당하면 어쩌려고 그러니? 걱정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 간절함을 보시곤 결국 동의해 주셨습니다. 6개월 동안 쉼없이 일하고 준비했어요. 겨우 비행기 티켓값과 최소한의 체류 비용을 마련했죠. 한국어로 간단한 대화도 할 수 있게 됐고요. 부족하지만 시작하기엔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출국 날이 왔어요.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제 마음은 복잡했죠. 설렘과 두려움, 희망과 불안이 뒤섞여 있었어요.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계속 들더라고요. 비행기에 오르면서 마지막으로 브라질 땅을 돌아봤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가족, 친구들, 그리고 제가 자란 이 도시를 두고 떠나는 게 쉽지만은 않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도 컸어요. 비행기 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이게 정말 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니 긴장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평온함도 느꼈습니다.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비행 중에 다시 한번 BTS의 영상을 봤어요. 그들의 춤과 노래, 그리고 서로를 대하는 태도, 모든 게 완벽해 보였죠.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어릴 적 태권도 수련을 떠올렸습니다. 예의와 겸손, 인내를 강조하셨던 사범님의 말씀이 귓가에 울리는 것 같았어요. 그때 배운 가치들이 지금의 K-팝 아티스트들에게도 이어지고 있다는 걸 깨달으니 왠지 모를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13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처음 밟아보는 한국 땅이었죠. 낯선 언어, 낯선 풍경, 모든 게 새롭고 신기했어요. 두렵기도 했지만 동시에 흥분되더라고요. 공항을 빠져나오면서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중얼거리며 첫 발을 내딛었죠. 이게 제 새로운 인생의 시작이 될 거라고 믿었어요. 한국에서의 모험, 그리고 제 꿈을 향한 여정이 드디어 시작된 거예요. 태권도에서 배운 가치들을 되새기며 이 낯선 땅에서 최선을 다해 도전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에 올랐어요. 창밖으로 펼쳐지는 풍경에 눈을 떼지 못했죠. 깨끗하고 정돈된 도로, 반짝이는 고층 빌딩들, 마치 영화 속 장면 같았어요.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느낀 건 깨끗함이었습니다. 거리에 쓰레기 하나 없더라고요. 리우와는 너무나 달랐죠.
여기가 정말 대도시 맞아? 하고 혼잣말이 나올 정도였어요. 호텔로 가는 길 늦은 밤인데도 거리를 걷는 사람들이 보이더라고요. 그것도 대부분 여성들이었어요. 브라질이었다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거리로 나섰어요. 지하철역을 찾으려고 했는데 놀랍게도 영어와 한국어로 된 안내판이 아쉽게도 포르투갈어는 없었지만 영어로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죠. 이런 세심한 배려에 감동받았어요. 그래도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주변을 둘러보고 있는데 한 젊은 한국인이 다가와 물었어요. 도움이 필요하세요? 제 서툰 영어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친절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핸드폰 번역기를 써가며 열심히 알려주시더라고요. 정말 감동이었죠. 이런 일이 하루 종일 계속됐어요. 식당에서 메뉴를 고를 때, 길을 찾을 때 매번 누군가 나타나 도와주셨죠. 그때마다 감동의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친절한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 한강공원에 갔어요. 아름다운 경치에 너들 잃고 셀카를 찍으려는데 옆에 있던 한국인 커플이 다가왔죠. 사진 찍어드릴까요? 하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기쁜 마음에 네, 감사합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셀카 찍어요. 라고 했죠. 그러자 그들이 웃으면서 말하더라고요. 셀카를 잘 찍는 민족은 한국이에요. 우리가 한 수 가르쳐 드릴게요. 순간 당황했지만 곧 모두 함께 크게 웃었어요. 그들은 정말 셀카 찍는 각도부터 표정, 심지어 조명 활용법까지 세세하게 알려주더라고요. 한국인들의 셀카 실력에 감탄했죠. 결국 우리는 함께 여러 장의 멋진 셀카를 찍었어요. 그 사진들은 제 소중한 추억이 됐습니다. 한국인들의 셀카 문화와 그들의 친절함을 동시에 경험한 특별한 순간이었죠. 저녁에는 번화가를 걸어봤어요. 화려한 간판들, 활기찬 거리 그런데 술 취해서 난동 부리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브라질과는 너무 다른 모습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거리 공연을 봤어요. K-팝 댄스 커버 그룹이었죠. 그들의 열정적인 춤을 보며 가슴이 뛰었어요. 나도 저기서 춤추고 싶다 하는 생각이 간절히 들더라고요. 밤늦게 숙소로 돌아오는 길 문득 깨달았어요. 하루 종일 밖에 있었는데 단 한 번도 위험하다고 느끼지 않았다는 걸요. 이런 안전함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실감했죠. 호텔방에 누워 오늘 찍은 사진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친절한 한국인들과 함께 찍은 셀카, 아름다운 풍경들 모든 순간이 소중했죠. 여기서라면 정말 꿈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 희망으로 가슴이 부풀었습니다. 잠들기 전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짝이는 불빛들이 마치 제 미래를 비춰주는 것 같았죠. 이제 시작이야 말이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찬 채로 눈을 감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첫날 정말 꿈만 같았어요.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다는 희망이 샘솟더라고요. 브라질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조금씩 흐려지는 것 같았죠. 언어는 달라도 웃음과 친절함으로 소통할 수 있다는 걸 배웠어요. 한국인들의 따뜻한 환대에 감사한 마음이 가득했죠. 여기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한국에 온 지 일주일, 한국에서 열리는 세계 댄스 대회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는데 브라질 친구 루카스가 한국인 댄서를 소개해줬어서 한국 도착 후 연락이 닿아 설레는 마음으로 약속 장소로 향했습니다. 카페에서 만난 민지라는 댄서는 생각보다 훨씬 친절하더라고요. 마리아 씨 춤을 엄청 잘 춘다고 들었어요. 제가 아는 좋은 곳이 있는데 한번 가볼래요? 민지 씨가 데려간 곳은 뜻밖에도 유명 유튜버의 댄스 클래스였어요. 이분이 매주 오픈 클래스를 여시는데 외국인들도 환영하신대요. 민지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제 입이 다물어지질 않더라고요. 유튜버의 카리스마 넘치는 안무 지도에 푹 빠져들었죠. 이런 곳에서 배울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아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열심히 춤을 추다 보니 어느새 수업이 끝나 있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유튜버 선생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춤 실력이 대단하네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더니 깜짝 제안을 해주셨어요. 다음 주에 있을 오디션에 한번 도전해보는 게 어떨까요? 제가 추천서를 써드릴게요. 순간 귀를 의심했죠. 이렇게 좋은 기회가 갑자기 찾아오다니.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부터 미친 듯이 연습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도 없이 춤만 췄죠. 땀범벅이 된 채로 거울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번엔 꼭 성공할 거야. 오디션 날 긴장으로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대기실은 꿈을 안고 온 수많은 지원자들로 가득했습니다. 모두가 저보다 어려 보였죠. 내가 여기 있어도 되는 걸까? 의문이 들더라고요. 제 차례가 왔어요. 심사위원들 앞에 서는 순간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음악이 흐르자 온몸에 전율이 흘렀죠. 그동안 준비한 모든 것을 쏟아부었어요. 춤을 마치고 숨을 고르는데 갑자기 박수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심사위원들이 일어나 있었습니다. 브라질에서 왔다고요? 정말 대단해요. 우리 레이블에서 일해보고 싶지 않나요? 순간 귀를 의심했어요. 이곳이 바로 그 유명한 K-무브 레이블이라는 걸 알아챘거든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안무가들과 협업하고 한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인정받는 댄스를 만들어내는 곳이잖아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죠. 정말인가요? 제가 여기서 일할 수 있다고요?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미소 지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당신의 재능과 열정이 마음에 들어요. 우리와 함께 새로운 춤을 만들어 보지 않겠어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제가 맡게 될 일은 아이돌 트레이닝과 안무 창작이라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당신의 다양한 문화적 배경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져올 거라 믿어요. 라는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서명을 하는 순간 이제 정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구나 싶었어요. 브라질에서의 힘들었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에 뿌듯함이 밀려왔죠. 비록 주인공으로 무대에 설 수는 없겠지만 아쉽지는 않았어요. 레이블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빛나 보이더라고요. 여기 멀리 한국이라는 곳에서 나의 인생이 펼쳐지는구나 확신이 들었습니다. 정신없이 한국에서 지내고 있을 무렵 회식 자리에서 있었던 일이 아직도 믿기지 않아요. 제가 만든 안무로 데뷔한 걸그룹 스텔러의 첫 음악방송 1위 축하 자리였거든요. 팀장님이 건배를 제안하시더니 마리아 씨 덕분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순간 눈물이 났어요. 몇 개월 전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일이잖아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와 문득 이 모든 게 꿈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지난 몇 개월을 떠올렸어요. 스텔러 안무를 만들 때가 생각나더라고요. 밤새 연습실에서 거울을 보며 동작을 다듬었죠. 이건 좀 더 날카롭게, 저건 더 부드럽게 중얼거리면서요. 그때 옆 연습실에서 연습하던 남자 연습생이 물 한 병을 건네주면서 누나, 파이팅! 이라고 말해줬어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에 힘을 얻어 계속 춤췄던 기억이 나요. 아, 그리고 처음으로 월급을 받았을 때 일이요. 통장 잔고를 보고 놀라서 은행에 가서 물어봤다니까요. 이게 다 제 돈 맞나요? 직원분이 웃으면서 설명해 주시는데 그제서야 실감이 났어요. 그날 저녁 부모님께 처음으로 용돈을 보냈죠. 엄마가 전화해서 울먹이시는 목소리로 말이야, 내가 자랑스러워라고 하시는데 저도 같이 울었어요. 한국 생활에 적응하면서 재미있는 일도 많았어요. 김치를 처음 먹었을 때 그 매운맛에 놀라서 물을 한 컵 들이켰던 일, 회식에서 소주를 처음 마시고 얼굴이 빨개져서 모두를 놀라게 했던 일, 그때마다 동료들이 웃으면서 이해해줬어요. 마리아는 한국인보다 더 한국 사람 같아라고 농담하면서요. 언어 때문에 실수한 적도 있어요. 한 번은 회의 중에 이 안무는 섹시해요라고 말하려다 섹시와 멋있다를 헷갈려서 이 안무는 섹스해요라고 말해버렸죠. 순간 회의실이 조용해졌다가 폭소가 터졌어요. 창피했지만 그 덕에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스텔러의 첫 무대예요. 무대 뒤에서 떨고 있는 멤버들을 보며 여러분은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만든 춤이에요 라고 말해줬어요. 그 순간 제가 브라질에서 꿈꾸던 그 자리에 와 있다는 걸 깨달았죠. 무대가 끝나고 멤버들이 달려와 안길 때 그 감동을 잊을 수 없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 같아요. 아침에 일어나 한강에서 조깅할 때,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을 사 먹을 때, 지하철에서 케이팝을 들을 때 이 모든 순간이 소중해요. 오늘 아침은 브라질 상파울루의 제 옛방에서 눈을 떴어요. 달력을 보니 한국행 비행기까지 딱 일주일이 남았네요. 가슴이 두근거리면서도 한편으론 초조해요. 비자 문제로 한국을 잠시 떠나 있는 동안 정말 많은 일이 있었거든요. 지난주엔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제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국 생활 이야기가 갑자기 화제가 된 거예요. 특히 제가 안무를 맡은 K-팝 그룹 스텔러의 뮤직비디오 비하인드 영상이 대박이 났어요. 댓글란에 브라질 친구들이 몰려와서 마리아 대단해. 어떻게 거기서 그런 기회를 잡았어? 하고 물어보더라고요. 그중에 고등학교 때 절 무시하던 애도 있었는데 걔가 한국에 가면 나도 그렇게 될 수 있어? 라고 물어봤을 때 좀 웃겼어요. 전 진심으로 노력하면 돼. 나도 처음엔 힘들었어 라고 답해줬죠. 인생이란. 어제는 상파울루 댄스 학원에서 특강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K-팝 안무를 가르쳐주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나눴죠. 여러분, 아이돌들이 하루에 12시간씩 연습해요. 근데 그들은 불평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열심히 하죠. 이 말을 하는데 제자들 눈이 동그래지더라고요. 수업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어봤어요. 선생님, 저도 한국에서 춤추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그 순간 1년 전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꿈을 포기하지 마. 나도 내 나이 때 그 꿈을 꿨어. 지금 이렇게 이뤄냈잖아. 집에 돌아와서 한국 팀원들과 화상회의를 했어요. 다음 달에 있을 서울국제 댄스대회 준비 때문이었죠. 우리 팀 퓨전드림은 브라질 삼바와 한국 전통춤을 섞은 작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화상으로 연습하는 게 쉽지는 않지만 모두가 열정적이에요. 회의 중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인생 최악일 때 한국을 알게 된 건 정말 행운이었구나. 세계적인 댄서들이 한국에서 활동한다는 걸 진작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래도 지금이라도 이 기회를 잡은 게 감사해요. 오늘 저녁엔 부모님과 동생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어요. 다음 달에 한국으로 초대했거든요. 3개월 동안 함께 지내면서 제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싶어요. 엄마가 눈물 글썽이시면서 내가 자랑스럽다고 하시는데 저도 눈물이 났어요. 이제 한국은 제 2번째 고향이에요. 매운 김치도 이제 잘 먹는 제가 신기해요. 처음 먹을 땐 혀가 타는 줄 알았는데 말이죠. 한복 입는 법도 배웠는데 그거 입고 경복궁 가서 찍은 사진이 제일 마음에 들어요. 일주일 후면 다시 한국이에요. 인천공항에 도착하면 제일 먼저 치킨 먹으러 갈 거예요. 그리고 한강에서 치맥하면서 불꽃놀이 보는 것. 그 맛에 한국 사는 거 아니겠어요? 저의 기나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사랑해요. 한국기획사에서 안무를 가르치고 있는 마리아 씨의 사연 잘 들어보았는데요. 힘든 고비를 잘 넘기고 한국에서 제2의 인생을 시작하시게 되어 축하드립니다. 이번 사연에 대한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 공유해주세요.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저희 감동 충전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